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녹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노트 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 노트 정리 방법에 대해서 종합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정리의 전제 조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노트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면 손해입니다. 노트 정리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오래되면 수업 자체가 이제 10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 노트 정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노트의 재구성이라는 그 녹화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트를 재구성해서 쓰면서 노트를 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나 기본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수업 시간에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별도의 시간을 내서 쓴다는 것이 이 노트를 쓰고 다시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만의 체크법. 항상 체크법이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항상 저렇게 썼네. 그때는 칼라나 원칙이 있는가. 체크법. 노트 체크법. 여러 가지 보면서 긍정은 동그라미, 부정은 세모, 보통은 네모,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크법, 학습법 중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모을 필요가 있고요. 칼라 같은 경우는 검은색은 중요한 거, 파란색은 질문할 거나 생각해 볼 거, 공부해야 될 거, 빨간색은 시험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나머지 형광펜은 정의, 노란색으로 할 때는 개념정의 같은 건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이 정도면 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알록달록하면 나중에 반복해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의 말씀을 덧붙여 써야 되는데요. 노트에 있는 것만, 칠판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받아 적은 프리노트를 쓴 다음에 다시 노트 필기를 또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농담도 쓰셔야 됩니다. 왜 농담도 쓰냐면 이 농담을 기억하면 이 수업 자체가, 이걸 실마리로 해서 수업 자체가 다 기억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농담을 하시면 나중에 이 농담을 나도 또 써먹을 수도 있고, 농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쓰는 게 좋겠습니다. 농담까지. 지식의 시각화, 체계화 방법을 아는가? 그러면 제가 본방 전에 이제 목차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썼는데요. 목차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정리. 시간상으로 얼마 안 걸리니까 꼭 보시길 권하고요. 교과서에 쓰기도 하고요. 노트에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쓰고, 교과서의 어떤 내용 근처에다 쓰고, 노트에 쓰기도 하고, 빈 노트. 아니면 프린트를 만들어 간 다음에 이 프린트에다 추가로 쓰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필기하는 것. 근데 결국은 교과서, 노트, 프린트가 또 모여서 하나로 압축돼야 되니까 편리한 곳에 쓰기 바랍니다. 압축돼야 되니까. 그럼 압축한다는 건 뭐죠? 요약한다는 거죠. 요약을 할 때 이걸 다 간단한 단어나 이런 걸 원하는데요. 문장형으로 쓸 때는 시험과 관련돼서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것만 쓰시기를 권합니다. 자, 노트를 하면서 반복하는 단계, 반복하는 방법은 항상 연구를 해야죠. 반복하는 단계. 자, 필통 필기류. 이거에 관해서 제가 한 6장인가 10장인가 써놓은 게 있는데 다음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필통까지 이렇게 공부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공부 방법도 심화해서 단계를 가지고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노트 필기를 하면서 학습의 단계에 맞춰서 맞는 단계의 노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학습의 단계를 노트 필기와 맞춰서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노트를 멘토링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 따라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복잡한 노트 정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뼈대를 잡고, 뼈대 흐름,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이제 공간 배치를 하고, 근데 내용을 길게 쓰면 안 되니까 압축을 하고, 이 공간 압축을 한 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쓰고, 그래서 나중에 재구성을 해서 본인이 보기 좋은 노트, 반복해서 보기 좋은 노트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모르면, 그쵸, 써놓고 말죠.
자, 오답노트의 오답노트들 여러 가지가 있죠. 오답노트들의 노트의 부분, 노트의 종류들 밑에서 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세하게 노트의 종류를 나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개선을 하셔야죠. 꼭. 자, 오답노트 자체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고, 표를 쓰고, 노트를 써도, 정답도 없습니다. 근데 오답노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력이 좀 들죠. 자, 오답노트 쓰는 거 실패한 학생들 거 보니까요, 쓰다가 중단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반복해서 봐야죠. 쓰는 거 자체가 아니라. 쓰고 안 보기 때문에 발생하죠.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는 오답노트, 아니, 노트 정리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노가다죠. 그렇죠? 뭐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 쓸 거면 그냥 프린트하고 복사하죠. 복사한 다음에 추가로 쓰죠. 정리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화려도 문제가 되죠. 화려하도 보기가 힘들고, 너무 단조로우면 또 안 보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노답노트를 이해하고 노답노트를 쓰기 시작했는가? 아니면 노트 필기를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트 필기도 목적적인 행위를 해야죠. 근데 목적이 없더라도 쓰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만 낙서만 하면서 써도 뇌가 30% 이상 활성화한다는 그 논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쓰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적는 자만 생존한다. 적자 생존. 적당한 자는 적는 자입니다. 수험계에서 생존하려면 적어라.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적자, 쓰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쓰면 10번 읽는 거랑 같고, 쓰면서 생각하면서 써야죠. 마음에다 써야죠. 노트 정리의 의미와 의도 보시면 600단어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은, 그쵸? 근데 이 들을 수 있는 게 이건데 150단어를 말하게 되면 학생이 잡념이 생깁니다. 이게 잡념을 잡아주는 게 쓰는 겁니다. 150단어를 마음에다 쓰고, 손으로 쓰고, 눈으로 쓰고, 엉덩이로 쓰고, 마음에다 쓰고, 영혼에다 쓰고, 이렇게 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스스로. 쓰는 거 꼬박꼬박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쓰죠. 반복을 하니까 이게 600단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잡념이 덜 생기죠. 학습 목표를 적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뭘 배워야 되냐. 이렇게 쉬는 시간에 1분 동안에 오늘 뭐 배워야 되느냐 해서 1, 2, 3, 4 이렇게 쭈르륵 본인이 학습 목표 써도 됩니다. 오늘 이거 배우자, 이거는 꼭 기억하자, 이렇게 한 3줄 정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한테. 교사들도 학습 목표 써놓고 수업을 하라고, 교사 수업, 교수법에는 나오지만 학생들이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은데요. 혼자서. 복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트를 정리를 하면. 그죠? 너무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은 정리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시간이 아까워 보이니까. 이거 써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들이지 않는 정리법. 효과적인 정리법.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 꼭 하세요. 수업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리 노트가 잘 이해되는 이유는 본인의 방식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글자대로. 친숙하죠. 자, 봅시다. 노트의 종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노트의 종류를 제가 열심히 나눈 이유는 다양하게 써보라는 거죠. 힘드니까.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건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답노트는 제가 저번에 오답노트 정리법 녹화를 했는데 몰라노트하고 실수노트, 모르는 내용 쓰는 거랑 실수 내용 쓰는 거랑은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과서 노트는 수업 노트고 프린트까지도 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문제풀이 노트, 문제풀이노트. 이게 수학은 별도 연습장이 있어야 합니다. 수학 연습장이 없다. 그러면 참,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참 신기해요. 많이 풀어요. 나중에 종이 다 버리고 그러지만 풀이노트는 뭐냐면요, 강의를 모조리 받아 쓰는 겁니다. 이제 대학 수석 졸업자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풀이노트로 한 권에다가 모조리 다 씁니다. 선생님 말 다 계속 씁니다. 1시간 내내. 그러니까 쓰고 나중에 여기서 핵심만 정리해서 재구성해갖고 따로 정리해 놓습니다. 비법 노트. 이거는 공개하는데 이건 공개를 안 하죠. 어쨌든 다음에는 마인드맵 노트. 마인드맵은 이제 별도로 제가 녹화를 할 겁니다. 자, 유형별 노트, 단원별 노트로 해서 유형 학습을 할 때 쓰는 거고,
성찰 노트는 반성, 일기처럼 쓰는 거고요. 인터넷 강의 노트 쓰면서 들어야 된다고 했죠. 학습지의 오답 정리 노트, 정리 요약 노트, 요약해서 요약만 따로 해보는 노트, 공식만 모으는, 개념만 모으는, 공식 유형만 모으는, 그죠? 공식 노트. 공식 노트나 개념 노트는 뭐 같게 보고요. 단어장, 어휘 노트. 이게 영어 단어장이라고 친다면 어휘 노트는 뭐 국어나 사회 필요하죠. 자, 노트, 뭐 프랭클린 플래너 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노트 정리, 뭐 이렇게 마인드맵 프로그램도 있고 노트 정리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습니다. 코넬식 노트 해갖고 여기 나뉘고 여기 나뉘고 해갖고 있는데 어떤 노트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든 뭐 쓰든 쓰는 것 자체 재구성하고 여러 번 쓰는 게 중요하니까. 노트 정리를 보면 서울대 합격생 100인의 노트 정리법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꼼꼼합니다. 그쵸?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쓸 시간이 있었냐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충분히 다 하고 이걸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정리할 시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 3, 4등급이 뭐 이렇게 쓴다. 낭비입니다. 낭비. 서울대 갈 수준. 그러니까 1등급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쓰시겠지만. 자, 필기왕 노트 정리로 의대 가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 그렇죠? 노트 정리를 해가면서 뭐 악착같이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못하다가 공부를 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일반적이지 않는 방식 따라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간 사람 공부법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하버드 갈 수준이나 실력이 객관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자세나 공부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또 나랑 다릅니다. 도움 안 됩니다.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생.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공부법 찍고 연구하면서 항상 고민하는데 일반적인 학생의 방법을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등급마다 다 다르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가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다겠죠. 계일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이 공부 방법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 코넬식 노트 정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특징장 쓰고 여기다가는 개념 다시 요약해보고 여기다 쓰고 하는데 뭐 참고서 잘 생각해보세요. 참고서 코넬식 방법을 활용해서 노트처럼 써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참고서의 구조처럼 노트 정리하자. 자소서의 구조처럼 노트 정리하자. 뭐 되게 좋은 겁니다. 참고서. 그러니까 참고서와 이런 자습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참고서를 편집한 방식이 노트 정리의 최고봉입니다. 편집한 방법. 그러니까 참고서를 노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보시면 노트 정리법 빠르게.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판할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자기만의 노트 방식을 출판하는 게 더 잘 팔리겠죠. 왜? 참고서 회사랑 나랑 개인이랑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노트 정리 표기법에서요. 자, 따라서와 뒤집어서 왜냐하면 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F는 빈도, 뭐뭐는 대, 별은 특히, 이것은 확인, 땡땡은 화살표는 그러므로 화살표 A, 그러므로 B. DEF는 정의, 뭐 PK는 배경, 혹시 이것까지. IMF는 중요한, 뭐 물음표는 의문, 반은 반복, 시는 시험, 기는 기출 문제, 그죠? 확인은 확,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노트 정리 표기법, 체크법 만들어 놓는 거 권장합니다. 그래야 깔끔해지고 편해지니까. 남들이 몰라도 됩니다. 이게 요약법. 자기만 활용하면 되니까. 자, 노트 정리를 보면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걸 축약하고, 축약한 거에다 질문을 쓰고, 그쵸? 질문 확인한 다음에 암기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복습합니다. 초중고 노트 정리의 차이. 초등학생, 칠판에 있는 거 쓰는 것만 힘이 약하니까. 중학생, 그죠? 요점 정리를 하는데, 요약 노트, 요점 정리, 이때부터 찾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때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쭉쭉 읽고, 문제 몇 개만 풀으면 되니까. 중학교 때는 요점 정리 찾고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점 정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의외로 안 찾습니다. 요점 정리가 이런 거. 왜? 요점 정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도 심화돼야 되니까 더. 그러니까 노트 정리 아주 자세한 거 찾으면 차라리 책 사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노트 정리가 가장 많이 연습되고 하는 건 중학교 때고, 중학교 때 연습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내가 학습 과정에 필요한 부분, 특색 있는 노트 정리로 진화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추가 수업을 해주면 뭐 굉장히 애들 좋아합니다. 효과적이고. 노트 정리와 문제집, 참고서 구조 비교를 해보면 노트, 참고서 모양새가 노트 정리에 비슷하겠죠. 그럼 문제집은 이 틀린 거, 이 노트 정리의 사이사이에 채워놓을 수 있는 특징이나 개념, 핵심들이 많이 나오죠. 자, 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여백이 없어요. 왜 그러면 추가로 여기다 또 노트 정리, 추가로 정리, 이렇게 몇 번째를 반복해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목 쓰고 이렇게 쓰면 한두 줄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쓰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쓰면 여기다가 추가로 정리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정리하고, 또 추가로 정리하고, 여기다 전체 얼개 목차도 써보고, 다양하게 여러 번 누적해서 노트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백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요약 정리와 마무리를 했을 때 이 요약 정리한 내용을 테스트한 문제, 틀린 거에다가 여기다 추가로 써서 이것 때문에 이거 틀렸다 하면서 이 요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죠. 다양한 노트 정리, 오답 노트의 양식, 다양한 노트 정리 있습니다. 다양한 노트 정리를 모르신다면 그냥 한 군데다 계속 씁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만 뽑아갖고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돼요. 필요한 것만. 한 권에다 이렇게 필요하게 노트 정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다양한 방식의 노트 정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라면 이 노트만, 요 노트만 뽑으면 A 형태의 노트, 예를 들어서 OX 형태의 노트, 이거랑 뽑으면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 정리식의 노트,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자, 큰 노트와 줄 바인드 노트 큰 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바인드 노트에다가 다 써갖고 이 부분별로 이렇게 차트별로, 특색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건 개념만 모이든지 뭐 하든지. 노트에 있으면 앞에부터 쭈르륵 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노트를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여러 장 있을 때 요게 이제 확대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개념 쓰고, 여기까지는 핵심 쓰고, 여기까지는 질문으로 쓰고, 여기까지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한 권의 노트를 다양한 노트로 써도 되니까요. 수학 개념 공식 노트 꼭 있기를 바라고요. 수학 사전도 갖다 놓고 이거랑 비교하면서 추가로 계속 정리해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간단한 예시 문제도 쓰면서요. 자신의 개념 노트. 영어 틀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문법 노트 꼭 있어야 됩니다. 문법 노트. 그러니까 문법 노트를 정리해야 국어 영어 공부의 시작이라고 했죠. 자, 과학 그림을 복사, 직접 그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주 틀리면 그리고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복사해서 붙여서 받습니다. 노트 정리를 할 때 암기법. 자, 노트가 여러 노트가 있는데 그걸 최종 정리해서 단권화되고, 단권화된 걸 나중에 한 장에 정리하고 한두 장에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교과서, 기본서, 참고서, 문제집에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노트와의 상관성을 보면 교과서는 설명이 좋습니다. 설명. 자, 기본서는 이 내용의 이제 노트의 기본 뼈대가 되겠죠. 참고서, 그러니까 추가 내용, 심화 내용 정리하기 좋고요. 문제집, 유형을 정리하기 좋고요. 기출문제, 이 노트에다 추가로 기출문제 나오는 부분을 체크할 수 좋고요. 오답 문제, 내가 틀린 문제를 여기다가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 시간을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데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라. 학교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하라. 노트 정리만 완성해도 공부할 때 되게 빠르다. 노트 정리와 자격학습, 펜, 샤프, 형광펜, 그러니까 볼펜 같은 거, 샤프, 형광펜 역할이 따르다죠. 그렇죠? 이제 샤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을 샤프로 난 연필로만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연필로 쓰던 샤프도 샤프는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3자루 이상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부러진 걸 이렇게 고치고 수선하고 돌리고 이렇게 공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려면 이제 볼펜으로 하라고 하죠. 수학도.
그리고 지울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학을 풀다가 틀리면 그냥 이렇게 쭉 치고 여기서 딱 칸 나눈 다음에 여기서 다시 풀면 되죠. 그리고 틀리면 이 틀린 부분에다 여기다 왜 틀렸나 빨간색으로 나중에 쳐보면 되고. 자, 형광펜은 확인용, 집중할 때. 샤프는 여러 번 읽을 때, 여러 번 읽어서 기초를 잡을 때,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거나 이렇게. 펜은 연습하고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정리할 때. 노트 정리 과정에서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새로 알 것,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 공부해야 될 부분, 질문, 생각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기록하는 거, 반복해서 보고 누적해서 기록하고 누적해서 암기하는 방법 생각해보고 이렇게요, 확인해보고, 그죠? 이 노트 정리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갖고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서 이게 이 뒤에 부분 이게 다 봤는데 노트 정리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 포스트잇으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더 봐야 될 부분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복사해버리면 그러면 새로운 노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거기다 또 추가로 쓰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방법. 자, 노트 정리, 그쵸?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노트 정리, 그쵸? 수업 시간에 좀 하시는 것이고 노트 정리, 본인이 이게 적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죠. 노트 정리, 연습장 풀이로 막 쓰는 거. 적다, 적게 하면 안 됩니다. 쓰는 거, 뭐라고요? 적자, 쓰는 자만 생존합니다. 쓰기, 공부에 있어서 가장, 그쵸?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오래 공부하는데 일반 애들, 보편 애들 최고의 방법입니다. 쓰시기 바랍니다.